오늘은 동네 카페를 계산기에 올립니다. 15평짜리,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크기예요. 결론부터 두 개 드립니다. 첫째, 이런 카페의 월 매출은 잘 되면 1000만원까지 나옵니다.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니에요. 둘째, 그런데 그 1000만원에서 원두값, 임대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장이 손에 쥐는 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것도 사장이 하루 종일 직접 커피를 내렸을 때 얘기예요. 오늘은 그 1000만원을 한 항목씩 깎아서 사장 몫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에서 사장이 실제로 남기는 게 얼마인지까지 계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산 전에 판을 봅니다. 한국의 카페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2026년 카페 창업의 화두는 얼마나 많이 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티느냐로 넘어갔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래요. 15평에서 50평 사이 중형 카페의 평균 생존 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안에 문 닫는 비율이 34.7%고요. 셋 중 하나가 3년을 못 넘깁니다. 오늘 다루는 건 특정 카페가 아니라 15평 규모에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적용되는 원가 구조예요. 카운터에 1000만원을 올리겠습니다. 잘 되는 15평 동네 카페의 월 매출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보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4,500원으로 잡을게요. 하루에 150잔을 판다고 하면 하루 67만원, 한 달이면 2천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는 그 절반인 1000만원 근처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150잔이 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말과 점심시간엔 붐비지만 평일 오후엔 한산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만 파는 게 아니라 더 싼 메뉴도 섞여요. 그래서 잘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을 평균 내면 월 1000만원 근처입니다. 이게 동네에서 목 좋은 카페의 현실적인 상단이에요. 가장 먼저 깎이는 건 재료비입니다. 카페의 재료비는 매출의 25%에서 35%예요. 원두, 우유, 시럽, 컵, 빨대까지 전부요. 중간값 30%로 잡으면 1000만원의 30%, 300만원이 재료비로 나갑니다. 특히 원두가 문제예요. 국제 생두 가격이 계속 오르고 환율까지 붙어서 원두 원가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카페 창업의 첫 번째 화두가 원두 비용 관리인 이유가 이겁니다. 1000만원 매출에서 재료비 300만원을 빼면 700만원이 남아요. 첫 항목에서 벌써 매출의 30%가 날아갔습니다. 다음은 임대료입니다. 카페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예요. 카페는 목이 전부인 장사라 사람이 지나다니는 자리는 임대료가 비쌉니다. 목이 안 좋으면 손님이 안 오고 목이 좋으면 임대료가 매출을 먹어요. 1000만원의 25%면 250만원입니다. 700만원에서 이걸 빼면 450만원이 남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인건비를 안 뺐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원두기계, 냉장고, 제빙기가 늘 돌아가서 전기료도 만만치 않지만 오늘은 크게 잡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를 봅니다. 15평 카페도 사장 혼자서는 못 돌려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12시간이 넘는데 최소 알바 한두 명이 필요합니다. 알바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잡아도 한 명당 월 200만원 안팎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장들이 처음에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알바 실제 비용은 시급 곱하기 시간이 아니에요. 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뽑아도 사장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표에 적힌 시급보다 20%쯤 더 나가요. 한 명당 20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비용은 그 위입니다. 2명이면 400만원이 넘어요. 450만원 남았던 데서 알바 2명을 다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장의 선택이 갈려요. 대부분의 동네 카페 사장은 본인이 알바 한 명 몫을 대신합니다. 사장이 직접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200만원을 아끼는 대신 그 200만원이 사장의 노동으로 메워집니다. 아낀 게 아니라 사장 몸으로 낸 겁니다. 카운터를 확인하죠. 매출 1000만원에서 재료비 300만원, 임대료 250만원, 알바 1명, 이게 사장이 직접 나머지 한 명 몫을 일했을 때 손에 쥐는 돈이에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15만원인 걸 생각하면 사장은 자기 카페에서 문제는 이 250만원이 순수한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이 알바 한 명 목 200만 원어치를 일해서 지킨 돈이니까요. 한 잔으로 내려와서 봅니다.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 재료비 원두와 우유, 컵이 대략 30%, 임대료 몫이 25%, 인건비 몫까지 빼면 사장이 실제로 남기는 건 한 잔에 500원 안팎입니다. 4,500원을 받아서 500원이 남는 거예요. 커피값이 비싸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그 4,500원의 대부분은 원두와 자리와 사람에게 나눠지고 사장 몫은 동전 몇 개입니다. 그래서 카페는 한 잔의 마진이 아니라 하루에 몇 잔을 파느냐로 승부가 나는 사업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250만원도 사실은 낙관적인 숫자예요. 아직 안 뺀 비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카드 수수료입니다. 카페는 거의 모든 손님이 카드로 결제해요. 매출의 1.몇%가 카드사로 나갑니다. 1000만원이면 10몇만 원이에요. 둘째, 배달과 포장 수수료입니다. 요즘 카페는 배달 앱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배달 매출에는 앱 수수료가 10% 넘게 붙어요. 배달로 파는 커피는 마진이 매장보다 훨씬 얇습니다. 셋째, 전기료예요. 아까 크게 안 잡고 넘어갔지만 원두 기계와 제빙기, 냉장고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 카페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넷째, 냅킨, 컵홀더, 세제 같은 소모품이 매달 꾸준히 나가요. 이 4개를 다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250만 원이라던 사장 몫이 200만 원 근처
딱 최저임금 선까지 내려와요. 카운터에 큰 항목만 올렸을 때도 최저임금 수준이었는데 잔돈까지 세면 정확히 최저임금입니다. 숫자의 근거를 화면에 띄웁니다. 카페 재료비는 매출의 25에서 35%. 이건 카페 창업 실패를 다룬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생존 기간은 중형 카페 기준 평균 42달, 3년 폐업률 34.7%. 이 숫자들은 사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카페라는 업종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 깎은 순서가 이 비율표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매달 나가는 돈만 봤습니다. 그런데 카페의 진짜 함정은 시작할 때 들어가는 목돈이에요. 15평 카페 창업비용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인테리어, 커피 머신, 보증금까지요. 그리고 초기 투자 횟수에 평균 24달에서 31달이 걸립니다. 2년 반이에요. 그런데 아까 3년 폐업률이 34.7%였죠. 즉, 셋 중 하나는 투자금을 다 회수하기도 전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카페만의 특수한 비용이 하나 더 있어요. 매몰 비용입니다. 카페는 나갈 때도 돈이 들어요.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데 평당 25만 원 정도가 듭니다. 15평이면 400만 원 가까이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도 이 철거비 때문에 못 나가고 버티는 사장이 많습니다. 이게 카페가 무서운 지점이에요. 들어갈 때도 목돈, 나갈 때도 목돈입니다. 혹시 제가 매출을 크게 잡은 건 아닌지 반대로 봅니다. 하루 150잔이 아니라 100잔만 팔리면 어떻게 되나? 매출이 100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임대료 250만 원과 알바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재료비만 매출에 비례해서 줄어요. 그러면 사장 몫이 250만 원에서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매출이 3분의 1로 줄면 사장 몫은 절반 이하로 줄어요. 고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페는 매출이 조금만 빠져도 사장 몫이 훨씬 크게 빠지는 구조예요. 큰 수로 가도 한 잔으로 내려와도 고정비를 넣는 순간 계산이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가정을 바꿔봅니다. 첫째, 원두값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되나? 재료비가 30%에서 35%로 오르면 사장 몫이 50만 원 더 줄어요. 원두 가격이 사장 월급을 직접 깎습니다. 둘째, 목이 아주 좋아서 하루 200잔이 팔리면 어떻게 되나? 매출이 1,300만 원까지 오르고 임대료는 그대로라 사장 몫이 확 늘어요. 그래서 카페는 목이 전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셋째, 사장이 알바를 아예 안 쓰고 혼자 다 하면 어떻게 되나? 인건비 400만 원을 통째로 아끼지만 사장이 하루 12시간을 주 6일 서야 해요. 그건 사업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는 겁니다. 숫자가 이런데 왜 카페는 계속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망이에요. 내 가게, 내 커피, 조용한 오후. 이 그림은 원가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기 전에 마음이 먼저 결정을 내려요. 문제는 로망으로 연 카페가 원두값이 오르고 손님이 줄어드는 국면을 못 버틴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진입장벽이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커피 내리는 법은 몇 주면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기 쉬운 기술일수록 그걸 파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마진이 얇아져요. 카페가 딱 그 경우입니다. 여기에 계절도 붙습니다. 카페 매출은 여름에 아이스 음료로 확 뛰었다가 겨울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절을 안 탑니다. 겨울 석 달은 고정비가 매출을 앞지르는 달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름에 번 걸 겨울에 까먹는 구조가 됩니다. 잘 되는 달의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달에 놀라게 돼요. 정리하면 카페가 맞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목 좋은 자리를 감당할 수 있고 본인이 매일 카운터에 설 각오가 되어 있고 이 세 개가 겹치면 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오래 못 버텨요. 알바에게 맡기고 사장은 관리만 하려는 경우, 목이 애매한 자리, 그리고 인테리어에 목돈을 다 써서 여유 현금이 없는 경우예요. 매몰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나도 못 나가는 그 자리에 갇힙니다. 오늘의 카운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죠. 매출 10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알바 1명 200만 원을 빼면 사장이 나머지 1명 몫을 직접 일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버는 수준입니다. 커피 한 잔에서 사장이 남기는 건 500원 안팎이고요. 카페는 예쁘고 향기로운 사업처럼 보이지만 원가표를 열어보면 원두와 자리와 사람에게 매출의 대부분이 나눠지는 구조예요. 오늘 그 원가표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출처는 전부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